2022년 11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오늘 빼빼로 되어 있네, 빼빼로. 예. 예.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슈퍼 가가지고 빼빼로, 한 통을 사주더라고요. 네. 그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아마 우리 지난 13강의 후반부에 13강에 이제 우리 편집 영상에 2부에서 말씀드렸던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냥 막 그냥 자료 텍스트를 해가지고 막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봐가지고요. 저거 제가 봐도 머리가 아파. 그럼 이것은 교육의 어떤 그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 합니다.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만, 강의하는 사람만 알면 안 돼요. 그 강의 듣는 사람들도, 이거구나. 이게 아셔야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직도 이게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죠? 아니, 권리분석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뭘 그렇게 어렵냐, 이거지. 이거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13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뭐, 지호가 뭔 글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세 개 다 지워버렸어요. 그죠? 이제 다 강의를 했으니까. 오늘은 보니까 이제 후순위 가처분, 가처분인데 이것도 후순위 가처분도 되지만은 선순위 가처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만약에 요 사례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소위 가처분 하니까 토지 인도 앤더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이 가처분입니다. 요 관련된 가처분이 현재 지금 제가 오늘 자료 준비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걸로서 딱 말씀을 이제 오늘 14강은 이제 마칠까 하는데 혹시 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는 인수하는 임차인 있잖아요. 그죠? 인수하는 임차인, 인수하는 전세권. 요것도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요. 임차인에 대한 분석이 아주 말 그대로 새새 꼴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펜 굵기를 말이죠.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또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게 지난 우리 13강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자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보면, 제가 봐도 막 머리가 아파요. 뭐, 인천 사건에서 누가 낙찰을 받고, 누가 건물 철거 가처분하고, 이 백날, 떠들어봤자, 이야기하는 저도 잘 몰라요. 그 간혹가다 다른 영상을 보게 되면요. 강의하는 선생도 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게 뭐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듣는 사람도 더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저도 딱 들어보고, 제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거 정리를 해놔고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보니까 건물 소유권 흐름, 얘가 또 사건에 막 나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으로, 우리 쉽게 나가십시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그림으로 찬찬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가처분, 이런 데 대해서 오늘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니까, 집에 한 채 뿅 올라왔네요. 그죠? 한 채 올라왔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화살표가 또 올라와 버렸네요. 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이게 인천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가 경매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또 집이 한 채 더 올라와 버렸네. 토지가 경매가 되니까 누가 토지를 낙찰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판서를 통해서 이제, 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제가 찬찬히 말씀드릴 테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어려운 거 있으면 안 하면 되지, 간단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신모 씨라는 사람이 2011년 11월 달에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또 화살표가 또 올라와 버렸네. 이번에는 302호가 경매된 걸로 보니까 이 건물만 경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보니까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세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302호가 이제 아마 302호의 소유자였던 다른 채권자가 302호를 경매를 신청한 것 같아요. 302호를 경매를 신청했단 말이죠. 하니까 언제 또 이게 인천 사건에 나와요. 인천. 지금 저 사건 번호 아니십니까? 요 사건 번호를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종이에다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제 방송 들으시고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이 사건을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재검토를 해보시다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간단해요. 그죠? 예. 아시는 분들 그냥 두 눈 지그시 감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또 집이 또 뺑 올라와 버렸네요. 이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여전히 신 땡땡시란 말이죠. 그죠? 요건 이제 좀 이따 올리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 보니까 이 토지만 경매가 나와서 토지.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만 경매 나왔는데 토지의 경매 사건 번호 이 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어요. 인천 2008타경에 21,428호에서 토지가 뿅 경매에 넘어왔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땡땡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2011년 11월 달에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은 이제 예를 들자면 A에서 신땡땡씨로 이제 소유권을 바뀌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신모 씨가 자기 앞으로 토지를 이때 낙찰 받을 당시 이미 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신모 씨 같은 경우는요,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즉 법정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판단 능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그 신모 씨라는 땅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모 씨는 2011년도 11월 달에 낙찰받았는데 그 지상의 302호 빌라가 2013년도 9월 달에 경매에 기입 등기된 것 같아요. 여기 인천 요 사건 번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302호인데. 근데 여전히 토지는 뭐다 신모 씨 명의로 또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토지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지금 올라왔네요. 여기 보니까 2014년도 1월 달에 누가 건물 가처분을 했네. 누가 건물 가처분 했지? 보니까 요 위에 저 신모 씨 토지 낙찰 받으신 분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모 씨는 이 사건에서 토지를 낙찰 받았어요. 자기는 땅 주인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이죠. 그 지상에 빌라 중에서 302호가 이게 이 빌라가요. 전부 다 호수 전부 다 이렇게 그 경매가 넘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물건 번호 6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물건 번호 1번에서 10번까지 쫙 나와 있더라고요. 요 사건 번호는 똑같아요. 그죠? 네. 이분이 토지를 낙찰받은 상태에서 보면 갑자기 302호 경매가 요 이 땅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모 씨 분이 헐레벌떡 해서 그 다음에 2013년도 9월 달에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2014년 1월 달이죠. 그 다음 해 1월 달에 이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을 했습니다. 무슨 가처분 하니까 건물 부사하라.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누가 했다? 이 양반이 했어요. 이 양반이. 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그러면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 가지고요. 토지 인도 내 땅이니까 이제 이 땅은 신모 씨 땅이잖아요. 내 땅이니까 나한테 넘겨주란 말이지. 토지 인도 및 그리고 있잖아. 내 땅을 나한테 넘겨주기 위해서는 건물 부셔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따라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이름도 길죠? 너무 길다, 그죠? 이게 다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런 게 있다는 걸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내 땅이니까 나한테 넘겨주고, 이 땅을 나한테 넘겨주려면, 보니까 지상에 건물인데 건물 부숴라 말이지. 이것을 피보존 권리 하는데, 피보존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요구하는 거야. 이거 요구하니까 이거 빨리 나한테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줘. 네. 그래서 이제 가처분권자 신모 씨가 이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더라 그러면 당연히 가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가처분은요. 죽어도 말소가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소위 소멸 기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할 적에
말소기준권리 찾아가지고 앞이면 인수고 뒤면 소멸이고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처분은요, 이놈의 가처분이 이게 후순위로, 예를 들자면 말이죠. 건물에 가처분 되어 있다. 그런데 건물에 보니까,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뒤에 가처분이 딱 들어왔단 말이죠. 가처분. 예? 그럼 이 후순위 가처분이잖아요. 근데 피보전 권리가 뭐예요? 이거다, 이거. 이건 뭐냐면, 소위 이제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당신들 말이지, 건물 소유자가 당신들입니다. 당신들 내 땅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단 말이야. 그럼 법정 지상권 권리를 가지지 못하지 않니? 그럼 못한다. 그럼 이 사람들 토지를 나한테 넘겨주고 건물 부셔! 이게 이제 토지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이거든요. 예. 요러한 가처분은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비록 후순위 권리일지라도요, 요 가처분은 죽어도 말수가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매수인 낙찰자의 인수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상 건물이 땅을 원초적으로 이게 법정 이상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법정 이상권 성립 요건에가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걸 이런 땅만 경매가 나왔다 했을 적에는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상 건물은 말이죠.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 그죠? 이게 이런 경우는 어설프게 대충 공부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 예. 제가 볼 적에는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이런 내용들도 뭐 상당히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요. 상당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저 혼자서 괜히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과함 지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모르실걸요. 오늘 아침에 이거 최 선생님 귀로만 들으세요. 맞습니다. 운전하실 적에는 딱 귀로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최 선생님 때문에 목소리를 막 과함 막 질러버릴게. 질러볼 테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언젠가 가등기도 허당 가등기라는 것을 강의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믿어, 제 말씀을.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 제 말씀 안 믿으면요, 믿지 마세요. 그죠? 제 말씀 믿으면 안 됩니다, 봐가지고. 근데 저를 못 믿으시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주십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분 전화통화 끝나고 오늘 아침 한 10시쯤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나 끝나고 나서 10시 반쯤 해가지고 또 다른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 10시쯤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의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게 허당 가등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경매 투자를 하고 싶어도, 내가 정확하게 확신이 안 서니까,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완전히, 이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봐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법원 경매는요, 과거 20년, 30년 전에는 말이죠. 소위 이게, 끌렁끌렁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든 거 없는 사람들이 경매 잘했어요. 그냥 가가지고, 뭡니까? 법보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이게 가깝잖아요. 이씨 하다 보면요,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들 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야, 봐가지고, 당신들, 애들,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지?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아마 부모들 입장에선 사시나무 떨듯이 확 떨걸려, 그죠? 근데 요즘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식은 구걸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한 분은 보니까 허당 가등기는 뭐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물건 잡으면 나와요. 사실은 이 물건도 경기도 모초에 있는 아파트인데, 경기도 모초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또 길 잡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제 아는 지인이 입찰 들어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딱 보던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건이 어떻게 됐냐니까, 앞에 가등기가 돼 있고 A인데 그 뒤에 보니까 요 A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소위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등기는 그대로 놔놓고 등기 원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됐다는 말이죠.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찜찜하단 말이지. 가등기가 나중에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아마 이번에 3차 기일이라서 아마 낙찰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절이 조금 요상하다 보니까 이제 2차 패스, 3차 기일 날
제가 볼 때는 2차 기일 날 최저 매각 금액에 준하는 금액으로 아마 낙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제가 아는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해놨고, 그래서 단 하나 뭐 봐가지고 현장 가셔가지고 정확한 그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을 조사를 해보신 그 이후에 입찰 가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찰 가격 결정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오늘 내일 중이라서 한번 저랑 전화 통화를 하든지 하면 저희 자양동 쪽으로 한번 오실 것 같아요. 그럼 보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게 가등기가 말이지, 본등기, 설사 낙찰 받더라도 이 가등기는요, 가등기 효력이 부인이 안 돼가지고, 때로는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말이지, 본등기 해버리면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한대요. 누가 그런 얘기 했던 게, 자기 주변에 경매 좀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제발 잘 아는 사람이, 그러지, 남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니까요, 봐가지고. 의존해가 어느 세월에 돈 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제일 싫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경매에서 돈을 벌고 싶거든. 예.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요, 구독자 수가 뚝뚝뚝 떨어져요. 아주 그냥 구독자님들 해가지고, 네네네네네 해야 돼도 시원찮은단 말이지. 맨날 뭐 이렇게, 썬소리 하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뭐. 그죠? 근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달달합니까? 씁니까? 씁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니까, 또 이게 이분하고 전화 통화 끝나고 나서 또 한 30분 있다가 이분이 전화 주셨는데, 이분 전화 주신 분은 상당히 저랑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사건 가지고 있는 거, 제가 현재 경매 사건 10개 이상 가지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이분한테, 저는 몰라요. 현재 이 방송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건 번호하고, 사건, 뭡니까, 대법원 사건 번호하고 경매 사건 번호 싸그리 알려드리면서, 이러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냥 들어가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뭐냐면요,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니까, 이 처음에 전화 주신 분 입장에 봐도 본인은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는 거야. 그래, 어느 세월에 경매에서 돈 벌겠습니까?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적마다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항상 많이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일단 먼저 채팅창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드려볼게요. 에어버스 러브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나님. 축구와 소맥에 유혹을 뿌리치고 잘 오셨어요. 곽충군님 오시네요. 네, 빠뿅님, 네, 감사합니다. 나사랑님 오셨고요. 여운배님, 박황용님, 맹자월님, 박헌성님, 윤복현 부회장님, 우리 최선행님은 이제 집에 다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네요. 고공선 부동산 TV님, 조창선님이신가요? 네, 아리수님, 류병직님, 에리카님, 별이 대방님, 열정맨님, 이정아님, 최선행님, 네, 폴님, 네, 폴님, 어제 카페 올리신 그 자료 잘 봤습니다. 단독으로 낙찰 받았는데, 우악! 해가 6억을 더 써버리네. 세상에. 아마 그 낙찰자 아마 진짜 어디 밤에 소주 한 10병 깠을 거예요. 봐가지고. 아니, 입찰 가격을 말이지. 컨설팅 업체가 개입된 모양인데, 봐가지고요. 정말로, 뚜껑 딱 열어보니까 단독 입찰에, 우악! 6억을 더 써버리네. 세상에. 막 팽팽 돌아버립니다. 진짜. 예.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요. 입찰 방법이 이제 호가 경매가 있고, 그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이렇게 입찰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호가 경매 할 수도 있습니다. 호가 경매가 뭡니까? 옛날에 1994년 이전에는요, 법원 부동산 경매도 호가 경매를 했습니다. 호가 경매가 뭐냐? 그러니까 경매법정 가면요, 집행관이 예를 들어 사건번호 불러요. 2022 다경 1, 2, 3, 4, 5호 입찰할 사람 나오시오. 그럼 우르르 나가요. 그럼 한 손에 뭐다? 입찰 보증금 딱 들고, 그리고 예를 들자, 그 물건의 최저 가격이 1억이다, 1억. 하면 역시 1억 1천,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입으로 막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호가 경매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호가 경매 하라 얘기 왜 안 하냐고, 민사집행법이 2002년도에 제정 시행됐잖아요. 그죠? 2002년도 7월 1일인가 제정 시행됐는데, 근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게 법에만 표시해놓은 게 완전히 사문화 돼버렸잖아요. 제가 왜 호가 경매를 실시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유채동산 같은 경우는 호가 경매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 가재두구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집행관이 현장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게 있어요. 유채동산 하는 집행 방법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있으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제 부동산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왜냐면 만약에 호가 경매를 하게 된다면은 폴님이 그때 카페에 올리신 그 자료처럼 해가지고 이분이 입찰 들어갔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 단독 입찰이네. 최대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불러야지 그죠. 미쳤어요. 16억 부르게. 맞잖아요. 그죠? 10억 하니까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집행관이 있다 호청 안 합니다. 어디 사는 누가 말이지 10억 원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전자리에서 6억 버는 거 아닙니까? 와, 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봐가지고. 물론 그런 물건에 입찰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봐가지고 돈이 뭐 매덕 이건 뭐 껌값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또 오늘 자꾸 옆으로 많이 세져가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폴님 저 채팅창에서 뵈니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홍대희님, 에리카님 아까 인사드렸죠. 치토스님, 김혜진님, 네 감사합니다. 룰루랄라님, 피터팬님, 보라미님 들으셨네요. 떡갈비님 감사합니다. 11님 들으셨네요. 11님 저랑 같은 종씨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마마까꿍님, 네, 주여사님 지각하시면 안 돼요. 주여사님, 주여사님 들으셨고 홍재명님, 리치데드 리치데드 네네 리치데드 안님 네 감사합니다. 한박권님 강성확님도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쌍님 아까 인사드렸죠. 또 누구신가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봤노? 이성희님, 네 이성희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감사합니다. 홍대희님 아까 말씀드렸고 인생60님 다음에 박대원님 부부익선님 O2A147님이 아까 저랑 통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전화 잘 주셨어요. 전화 잘 주시더라도 저랑 막 소통하시죠. 제가 사실은 그 경매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좀 친밀하게 어떤 소통만 하신다면요. 제가 있는 자료 제가 다 오픈해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공유물분할 소송, 소장, 양식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면부 아무런 그 전에 서로 어떤 소통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주더니 말이지. 저기요 죄송하지만 공유물분할 소송, 소장, 양식 있으면 하나 메일로 보내주실래요? 또, 저 사람 누구야? 봐가지고.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저 O2A147님 닉네임을 착 바꿔하시면 말이죠. 읽어볼래요? O2A147이라는 게 또 힘이 들어 봐가지고. 네. 어쨌든 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강성황 님도 그거 보셨어요? 19억인데 20억 그 제주도권 그건? 6억 차이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옛날부터 주장했습니다. 법원 경매도 이제 호가 경매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새가슴이신 분들은, 호가 경매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니까, 법원 가면 이런 깡패 같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봐가지고, 오히려 좀, 저도 그 과거에, 네, 봉구님, 네네. 그렇지, 그렇게 맞아요. 과거에 저도 입찰 들어갔을 때 단독으로 낙찰 받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될 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날 최저 가격이 1억이다 그러면 최소한 1억에 조금 더 얹어 쏜다고.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입찰함 열어보니까 딱 안정이 혼자 단독이면, 얼마나 속이 썰인지 말이지. 근데 그 결과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호가 경매를 하래, 지금. 봐가지고, 또 나가보니까, 사건 번호 호청하면, 쭉 나가보니까 내 한 적밖에 없어요. 그럼 집행관 지금부터 경매 시작하면서 얼마 그러면 1억 원이라면 1억 하면 또 요즘 같은 경우 민사집행부에서는 경매가 진행된다면 입찰 보전 금액은요 그날 최저 매각 금액의 10%잖아요. 옛날 민사소송부에서 경매는요 본인이 입찰 부르는 금액이 10%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억 하면 1,000만 원이죠. 1억 1,000 하면 1,100만 원. 이게 자꾸 주머니에 돈이 나왔어야 돼. 옛날에는 2억 하면 2천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최저 가격이 1억이다 하면 1,000만 원만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1억, 호가로 하죠. 1억 1,000, 1억 2천, 2억 하더라도 그냥 1,000만 원만 흔들고 있으면 되는 걸 말이죠. 이렇게 좋은 그 제도를 말이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경매 절차가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20년 동안 민사집행법 규정이 또 표시된 호가 경매한다는 그거 지워버리란 말이지. 왜 안 지우냐고 봐가지고.
그죠? 예. 맨날 제가 불평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단독 떡갈비님 있잖아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정말 속설이다니까. 저도 그날 좀 오래됐습니다만 그날 찌는데 예, 괜히 자학을 하는 게 자학. 근데 사실은 뭐 낙찰 받고 나서 본인이 낙찰 받았다 그러면요, 수익되는 금액은 낙찰 받았기 때문에 사람 심리는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틀리듯이 어우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화면을 또 지우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이거 전체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제 법정지상권이든 거기 또 뭐 가처분이든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면 3번 사건 전체 흐름도입니다. 사건 전체 흐름도인데 여기 이제 이 302호가 이분이 토지를 낙찰받고 나서 302호가 경매가 그 이후에 되니까 토지 낙찰을 받으신 이분이 어머요 하면서 302호에 대해서 가처분을 빡 해놨어요. 302호에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여기 건물에 대해 가처분을 했단 말이죠. 가처분을 했는데 보니까 2016년도 말이죠. 엄모씨라는 양반이 302호를 빡 820만 원인 게 이게 낙찰 받았더라고. 이 사건에 보니까 이 인천 사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건물이 요 사건으로 해서 진행되니까 엄모씨라는 사람이 몇 대 낙찰 받고,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토지 낙찰을 받으신 분은 말이죠. 이 자기 땅을 담보로 잡히고 아마 금전을 차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돈을 못 갚았던 모양이라. 이러다 보니까 이 신모 씨의 땅에 대해서 담보로 잡았던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땅을 경매 신청해 버렸어. 땅이 경매를 넘어왔는데 또 땅이 경매가 진행되고, 여기 사건 번호 2017 타경 23,679호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법인에서 짠 낙찰 받아버렸습니다. 요건 지금 제가 제 얼굴을 좀 지워버릴게요. 제가 잠깐만요. 내 얼굴 지워야 됩니다. 이게 토지가 이제 인천요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니까 법인에서 주식에서 갑입니다. 낙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11월 달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그전에는 개인이었는데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살표가 나와버리네요. 이 전체 다 펼쳐드릴게요. 쭉 해가지고요. 네. 이 보시니까. 이게 이 법인이, 주갑이 이제 토지 소유자잖아요. 토지 소유자. 토지 낙찰자. 처음엔 토지를 신모 씨라는 사람 낙찰받았다가 그 토지가 또 경매다니까 이제 법인에서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낙찰받고 나서 법인에서는 302호를 경매를 붙여버렸어, 또. 302호는 그 전에 엄모 씨라는 사람 낙찰받았는데 302호로 또다시 경매를 집어넣는데 사건 번호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는 여전히 주식회사 갑이고, 2022년 오늘이 11월 11일이잖아요. 2022년 11월 11일 현재 이 302호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사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투자했다는 메리트는 없는데, 또 모르죠. 제가 지난 13강 후반부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물건 소재지가 인천지방법원 관내니까 혹시 이 동네가 말이지 무슨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으로 묶여 있을 적에 때로는 내가 건물을 낙찰 받고 나서 토지에서 이 법인 이 사람들한테 토지에 건물 302호를 낙찰 받고 나서 이 법인에다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 대지권 있잖아요. 대지권. 땅을, 지분을 매입을 해버린다 이거죠. 매입을 하게 되면 대지권 하니까 토지고 302호 하면 건물이잖아요. 그럼 완벽한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버린다고. 이 상태에서, 아이고, 그 지역에 보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도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만은, 만약에 아파트 사업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더라 그러면은 나는 하나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은 우리 이런 물건도 하나의 투자 타깃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건 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게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게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보시니까 302호잖아요. 그죠? 대지권은 매각 제외. 왜 땅은 주식회사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1차 최저 매각 금액은 5,390만 원. 5,390만 원입니다. 5,390만 원인데 두 번의 재매각에 의해서 7차 매각계입니다. 이게 2022년 12월 5일 날 7차 매각계를 잡혀 있어요. 최저 매각 금액이 얼마다? 이게 요거나 634만 천 원. 634만 천 원. 재매각이니까 그럼 입찰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요거 한 20%죠? 20% 하게 되면 대충 얼마예요? 1억이 한 130만 원 정도. 나는 입찰을 한번 들어가고 싶어. 그럼 입찰 보증금 130만 원 날린다는 셈 치고 한번 입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또 어떻게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낙찰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낙찰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보니까 302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해서 빌라 호수가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지난 13강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상에 이렇듯이 빌라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302호라 진짜 이게 요거 302호죠. 302호인데 이게 보니까 법정 이상권 가지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막 토지 소유자가 302호에 대해서 막 토지 인도 및 건물 처분 가처분 팍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엉뚱하게 또 다른 사람 떡 낙찰 받게 되면 말이지 토지 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302호 요것만 따로 싹 쏙아내가지고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철거할 수 있습니까? 하기사 한 7, 8년 됐나요? 그전에 교대 2호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공매를 통해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권이 달라지면서 법정 이상권이 지상 건물이 성립이 안 되는 바람에 건물 한 절반 정도로 말이죠. 그냥 칼로 무 자르듯이 다 카트하는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근데 다세라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 없겠죠. 302호를 어떻게 철거하겠습니까? 철거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또 이 사람들이 토지를 낙찰받은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이 건물 확 전부 다 부숴버릴 거야.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뭐다. 이 사람들한테 땅 팔아먹으려고 땅 낙찰을 받은 거지. 맞잖아요. 어쨌든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 수익을 실현한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다시 앞으로 이제 요 사진 그림 이전에 아마 앞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넘어왔어요. 건물 해가지고 네. 여기 나와 있네. 이제 이 건입니다. 다시 이제 토지 소유권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요 말씀드리고 일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토지를 신모 씨가 낙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신모 씨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증 권리를 가처분을 내버렸어요. 가처분한 상태에서 토지가 또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법인에서 토지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죠? 현재 토지는 이제 법인이 토지를 가져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가 보니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은 과연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건물 소유권 흐름 해가지고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302호입니다. 302호 해가지고 엄모 씨라는 양반이 302호인데 820만 원 낙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는, 그러니까 2013년도 9월 달에 이 인천요 사건이 경매가 개시되니까 2014년 1월 달에 토지 소유자 신모 씨가 302호에 대해서 아까 우리 보셨습니다만 가처분을 했다 이거지.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 선우를 불문하고 안 주고요. 물론 모든 가처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법정 시상권과 관련된 즉 어떤 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은 원칙이 말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소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이것도 제가 지난 13강 후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인데 이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 즉 법정 시상권에는 권리를 가진다 하더라.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했다. 이 가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가처분은 뭐다? 이게 법정 시상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처분이다. 그 가처분이 아니고 법정 시상권 성립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판결에 의해 가지고 건물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얼마 주어라 이런 판결이 났다면 이런 사례도 아마 우리 생산경매 조금 있다 보면 나옵니다. 그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건물인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아까 신모시에서 주식에서 갑이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지상
빌라 302호를 강제 경매 신청했어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그런 상태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네요. 봐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가 경매가 넘어오는 바람에 신모 씨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 상태에서 보니까 건물 302호가 경매가 되니까 신모 씨는 말이죠. 건물에 대해가지고 건물 철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여전히 신모 씨잖아요. 그죠? 이 건물을 엄모 씨, 요거 간단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들으시고, 엄모 씨가 낙찰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이 토지가 또 경매가 넘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토지를 주식회사 갑에서 낙찰을 받고, 근데 여기 보니 지상의 건물은 여전히 엄모 씨거든, 엄모 씨. 근데 이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엄모 씨가 302호를 낙찰받았으니까, 302호를 경매를 붙였다더라. 그런데 현재 302호는 현재, 2022년 11월 11일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12월 5일이라는 게 기일 잡혀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걸 누가 낙찰 받아야 되느냐? 본인이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다른 어리라는 사람 들어가서 낙찰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 다른 타인이 낙찰 받았을 적에, 우리는 법정지상권이다, 이 법리적인 측면에서 꽉 틀에 박혀 있다 보면요.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게 갑 말고 다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어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갑으로부터 땅 대지 지분을 일부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 등기부 302호 등기부 동본에 대지권 등기 딱 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도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단 이건 뭐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했다는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천천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다시 이제 그 사진 그 뒤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갑니다. 머리가 맞노? 많이 나왔다. 이 보니까 이제 5,390만 원인데 이게 2022년 12월 5일 해가지고 634만 1,000원으로 해서 본 사건의 경매가 진행 중에 건물만 경매입니다. 302호.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 302호가 경매가 나온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면 정리해가지고 2부에서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에는 말이죠. 다가구 주택이 있고 땅이 경매 나와서 땅을 누가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 이거 머리 아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경매인들도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이지 세상에 뿅 튀어나오면서부터 이분들은 무슨 가처분 이거 다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딱 보고 나서,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일도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일단 그렇게 일하시고요. 일단, 이 14강입니다. 14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